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 자, 연령, 라이프 스타일, 직업, 경제적 상황, 개성 등이 개인적 영향 요인에 포함된다. 여기선 줄치권은 연령, 라이프 스타일, 직업, 경제적 상황, 개성. 자, 특히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의 사회 계층과 개성 및 이상의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다. 즉, 라이프 스타일 연구는 행동하고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개인 전체의 패턴을 묘사하고 있다. 소비자 행동에 소비자가 어떤 니즈와 가치를 중시하느냐는 사람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생애 단계에서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가 1교시 거의 끝날 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제가 박사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박사 다녔다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박사를 하면서 식공간 연출을 전공을 했는데, 식공간 연출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수입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인 집단에서는 같은 교수고 같은 식공간 연출을 전공하고 같은 박사 과정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으로 본다면 나도 한 개에 10만 원, 15만 원 되는 거를 지금 말도 더듬는데 잘 즐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리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과연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 푸아그라는 호텔에서 일할 때 그냥 조금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건데 굳이 내 돈 주고 앉아서 서비스를 그렇게 서비스 받는 것도 막 엄청 막 즐겁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왜 내가 일을 해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힘들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때 그렇게 온전히 편하게 서비스를 즐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 요인에서는 제가 집단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욕구랑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개인적 요인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라이프 스타일은 저는 일단 결혼을 안 했어요. 미혼이고요. 결혼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인가 했을 때 그냥 저는 합리적인 거를 원했어요. 그리고 힘들어. 귀찮고. 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주문해서 그냥 소분해서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의 밀키트를 파는 것보다는 완제품을 파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리다라는 거예요. 나는 1인 가구예요. 가족들한테 푸짐하게 주는 것들보다는 그냥 아예 혼자니까 푸짐하게 준다라기보단 제가 더 혹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맛을 조금씩 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직업, 경제적 상황, 개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한 그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요새 많이 뭐 시켜 먹나 그거 되게 궁금한데 들을 길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삼첩분식들 드셔봤나요? SNS에서 너무 핫하던데. 전 개인적으로 해시 브라운 프라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삼첩분식은 그게 되게 어필되던데. 그래서 삼첩분식 그런 핫한 것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포장의 마케팅의 성공이랄까?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먹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해. 삼첩분식이라는 순간적으로 왜 삼첩분식을 얘기를 꺼냈는지 살짝 헷갈렸었는데, 삼첩분식이 굉장히 SNS에 핫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포장지를
기똥차게 만들었잖아요. 약간 한약 느낌적인 느낌? 레트로를 진짜 찐으로 완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핫했는데, 자, 요새 떡볶이 같은 거 즐겨하는 사람들은 SNS 다 해요. 꼭 인증샷 찍죠. 그럼 그런 업데이트를 할 때 거기서 노출되는 거, 이미지들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지금 첫 번째 메뉴 소비자 행동의 개념에서부터 지금 메뉴 소비자 행동의 영향 요인까지도 쭉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지 SNS 분명히 할 거야. 그래서 SNS로 먹힐 수 있는 홍보 요인을 잘 찾은 것들이겠죠. 자, 넘어가서 심리적 요인 보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에는 동기, 지각, 학습, 그리고 신념과 태도가 있다. 동기는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매슬로우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지각은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마다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고 구매 행동도 달라진다.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개인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는 심리적인 요소로 학습의 정도에 따라 구매 행동도 달라진다. 또한 소비자는 소비 행동에 강력한 신념과 태도를 가짐으로써 구매 행동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기, 지각, 학습, 그리고 신념과 태도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심리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SNS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플러스 동기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내 친구가 이걸 한번 먹었어. 동기예요. 얘도 먹어봤네? 이런 메뉴가 있어? 그게 바로 지각이고요. 그런데 걔가 메뉴 사진 올려놨어. 아, 여기는 이런 걸 파는구나. 그게 학습이고요. 자, 그리고 근데 굳이 저길 가서 저거를 먹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여기 괜찮다. 나도 다음에 거기 가서 먹어봐야지. 라고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앞에 동기지가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신념과 태도로 갈라집니다. 신념과 태도는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제가 한국어를 나와서 오너 셰프들 되게 성공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스타를 보게 되면 그들의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지금 되게 성공한 친구들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멋있다. 그리고 그들은 되게 막 서로 그런 걸 먹으러 다녀요. 맛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맛있겠다라고 저도 느껴요. 근데 나는 이거 한 끼 먹을 거면은 그냥 이 돈으로 더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념과 태도가 그 구매로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까지 해서 4가지의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야지 내가 괜찮네에서 끝날지 괜찮은데 나도 한번 다음에 먹어볼까?로 될지는 이 4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뉴 소비자 행동의 패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글로벌화 수준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의 경쟁이 첨예화되는 대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메뉴 소비자는 다가오는 경제적 환경 구조 속에서 이노베이션 요소를 의도적으로 부추겨 새로운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추세로 표현되는데, 메뉴 소비자 행동의 패턴을 다음에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저 사실 이 얘기하면 이 음성 녹음이 돼가지고 되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되게 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BTS의 매력을 아직 너무 말이 조심스럽지만, BTS가 막 되게, 그러니까 사람의 미의 관점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BTS가 와 막 엄청 막 잘생겼다 뭐 이거랑, 막 음악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은 들을수록 괜찮은데, 제가 왜 갑자기 메뉴 소비자 행동의 패턴 얘기하다 BTS를 얘기를 하냐면, BTS가 엄청난 기사, 제가 조금 전에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친 기사를 한번 읽고 왔어요. BTS가 우유를 마셨대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우유 주식이 올랐답니다.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진짜 엄청난 친구들입니다. 지금 책에서 제가 뭐를 읽었냐면, 경제적 환경 구조 속에서 이노베이션 요소를 의도적으로 부추겨 새로운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추세. 사실 한식은 2002년 월드컵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한식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한식이 알려졌던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획기적으로 한식이 유행이 됐던 게 뭐였냐면 양념치킨. 너무 옛날 드라마여서 여러분들 언제 그 전지현하고 김수현하고 별에서 온 그대였나? 맞나? 거기서 양념치킨 치맥이 그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타고 나가면서 중국에서 치킨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양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한식을 얘기를 하면 맨날 김치,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비빔밥, do you know 불고기, 이게 다였어요. 이 세 가지만 계속 그냥 엄청 막 주구장창. 그래서 그 전에 한식 재단에서 막 재단까지 만들어 가면서 엄청난 돈을 썼을 때도 잘 성공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류 열풍 덕분에 드라마가 중국에서 유행을 해서,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이다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유행이 됐고, 그 다음에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코리안 치킨, 처음에 이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그 학회에 가가지고 학회에서 그 토론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식의 명칭을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계속 지금처럼 한식이라는 거를 그냥 HANSIK 한식 이렇게 표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K-팝, K-푸드, K-드라마 이렇게 같은 K의 맥락으로 K-푸드라는 명칭을 쓸 것이냐를 진짜 한 4시간 동안 엄청난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이 와서 엄청 막 토론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약간 더 K-푸드 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진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식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는 다 거짓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약간 나 한국 음식 좋아해 라고 하는 거를 좀 저 친구 트렌드 있네 라고 인식을 한다고 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 그 되게 유명한 그 래퍼인가? 그 친구가 명랑 핫도그 사 먹고 가서 SNS에 올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저거 뭐냐고 막.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 명랑 핫도그점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제가 막 주저리 좀 얘기를 했는데, 여튼 지금 현재 K푸드는 굉장히 이노베이션에서 우위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서 그레이징화 주거 소비형. 첨단 산업사회의 구조가 인간의 활동을 구속시키는 현상으로 변화하면서 활동 영역이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정통적인 새끼의 패턴을 완전히 무시하고 간편함과 동시에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자, 간편함 동그라미 해주시고 편리성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레이징화를 얘기를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식사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 예전에는 너무 블랙퍼스트 너무 안 쓴 지 오래돼서 블랙퍼스트, 런치, 디너 이렇게 세 가지였었는데 요새는 그냥 아침 거의 안 먹고 브런치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간편함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침 차려 먹고 점심 차려 먹는 거 아니라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두 끼. 그런 게 간편함,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비 형태가 많이 변형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라. 그 책에선 그걸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서 동시다행성 소비형. 동일한 공간 내에서 이국적인 정치, 야생적 자연미 등 차별화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이다. 진짜 너무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진짜. 제가 어제 신세계 백화점을 갔는데 신세계 백화점 7층에 가서 푸드층에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다 있어. 이탈리안 레스토랑, 타이 예전에는 가면은 백화점에 그 7층에 올라가면 냉면집 있었고 설렁탕집 있었고 불고기집 있고 생선구이집 있고 뭐 끼케야 파스타집 커피집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 신세계 백화점 가서 너무 이런 얘기하면 되게 늙어 보이겠지만 와 요즘 진짜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백화점만 갔는데도 세계에서 세계의 음식 맛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미국식 수제버거집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한번 혹했고 두 번째로는 제 똠양꿍하고 팟타이 진짜 좋아해요. 태국 요리 엄청 좋아하는데 태국 요리집도 있었고 랍스터 전문점도 있었고 떡볶이 집도 있었고 마라탕 중국의 마라탕 집도 있었고 냉면집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한 건 제가 거의 보면은 한식의 메뉴의 좀 세분화였다면 지금 요새 외식 시장이 멀티되어져 있는 공간에 가보면 전 세계 각국의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는 더 이상 한식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양한 음식을 이제 접해봤고 그것에 대해 학습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거를 음식을 판매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공간 디자인 마치 내가 태국 요리를 태국 여행 와서 먹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새 동시다행성 소비형들 때문에 인테리어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건강지향적인 질을 추구하는 소비형인데요. 자, 종래에 열량만을 중시하던 식습관에서 탈피하여 다이어트 지향식, 건강 증진식품, 무공해 자연식품, 건강관리식품 등 질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이다. 이 3번에 굉장히 이 3번 건강지향적 질을 추구하는 소비형 같은 사람들 덕분에 발달된 외식의 분야가 있어요. 외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외식인가? 냉동 도시락. 엄청나죠. 이 냉동 도시락은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발달했어요. 진짜 예전에 냉동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그 군용의 그 전쟁 때 먹는 음식 그런 거 아니면 냉동밥? 근데 이거는 다양한 건데요. 일단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맛을
다시 렌즈에만 돌려도 너무 맛있다라는 그런 기술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렸고요. 그 다음에 열량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나는 사실 그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열량이 막 미쳤어요. 엄청 맛있거든요. 나도 한때는 되게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싶어서 냉동 도시락을 시켜 먹어봤는데, 근데 사실 치킨이 더 맛있어. BHC가 더 맛있어서 지금은 그걸 안 시켜 먹고 있긴 한데, 너무 그래도 꽤 알차. 우리가 생각하기에 콜라를 마시면 한 185kcal인데 도시락이 막 265칼로리라는데 막 반찬도 있고 밥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로 냉동 도시락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건강지향적인 질을 추구하는 소비형 덕분에 생긴 레스토랑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그런 데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석사나 박사 그 동기들을 만나면 여성분들을 만나면 요거트 집을 가더라고요. 되게 뭐라지 핫한 동네 있어요. 막 한남동, 압구정 이런 데 가면은 있거든요. 안산에도 있나? 모르겠다. 아무튼 되게 멋있는 우드 트레이에다가 집에서 한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을 것 같은 요거트의 양을 넣어주고 막 볶은 귀리, 블루베리, 무화과 막 과일도 안 좋아해. 근데 과일도 되게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14,000원? 15,000원? 나는 그걸 이렇게 막 먹으면서 순대국밥을 세 그릇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데 어쨌든 그걸로 하나의 끼니를 하는 젊은 날씬한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바로 건강지향적인 질을 추구하는 소비형이죠. 자, 다운에이징. 다운에이징. 인공적으로 가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야생적인 자연미 음식. 복고형 기성세대 음식, 향수 음식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이다. 레트로 소비형. 이거는 그 사람 그 유튜브에 막 산적같이 맨날 나시 입고 막 고기 막 통째로 뜯어먹고 막 성시경이랑 같이 콜라보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여튼 근데 어 저런 거를 사람들이 본다고 하고 충격적인데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크게 고기를 덩어리로 한번 왕 하고 뜯어 먹어보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생기더라고. 그게 바로 다운 에이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욕구 안 생겼나요? 그리고 레트로 소비형 요새 진짜 많이 유행하거든요.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막 장롱, 자개장 뭐 이런 거 인테리어 되어져 있는 거 내가 아까 을지로 핫하다 그랬잖아요. 을지로 가면 거진 다 그런 식의 음식들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거의 80년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옛날의 느낌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유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다운에이징하고 레트로 소비형이 잘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레이징화 추구 소비형, 동시 다행성 소비형, 건강지향적인 거, 다운에이징, 레트로 소비형 이렇게 다양한 소비 형태들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지금 외식 트렌드도 그런 것이 완전 중간중간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포인트를 어디다 둘지는 나중에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다양한 내용들도 창업할 때 한번 염두에 두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겠죠.
자,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3교시에서 보겠습니다.